부동산 교육은 랜드프로. 안녕하세요. 랜드프로 아나운서 연호진입니다. 여러분 경매에 참여해서 낙찰 받아보신 경험 있으신가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낙찰을 받을 수 있는 건지 답답하신 분들도 많을 텐데요. 이 궁금증에 대해 속 시원히 해결해 주실 우리 생생경매 이영욱 대표님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교수님. 지금 전국에서 진행되는 경매 물건 경쟁률과 낙찰가율 어떤가요? 경쟁률과 낙찰가율, 오늘 입찰을 한다 하더라도 상당히 우리한테 의미심장한 비율이 될 것 같은데요.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지금 오늘 날짜에 여기 의정부 본원, 인천 본원, 수원 본원, 대구 본원 이런 식으로 지금 계속 매 법원들에서 등장들 하게 되는데 우리가 원하는 그 물건에 과연 몇 명의 응찰을 하고 또 지금 원래 나와 있던 감정가와 최저가에서 어느 정도 퍼센테이지로 낙찰이 될지가 상당히 궁금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한번 볼게요. 아직 진행이 안 된 사건으로 해서 만약에 우리가 서울에 있는 어디를 한번 볼까요? 우리 오늘은 노원구 쪽 한번 볼까요? 서울시 노원구에 있는 아파트를 진행 물건으로 아직 낙찰이 되지 않은 물건들로 한번 검색을 한번 해봤어요. 그러면 이게 이제 최근에 있는 물건들이 진행되는 상황들인데 지금 요거는 신건, 요거는 유찰이 2번 돼서 내려온 건, 요건 1번 돼서 내려온 건, 한 번. 그러면 만약에 지금 여기 있는 2번째 아파트가 지금 노원구 월계동에 있는 아파트인데 이제 한 번 떨어져서 3억 2천인데 지금 내가 3억 3천, 3억 5천을 쓰고 들어가는 게 맞는지 보려면 예전의 낙찰 결과들을 우리가 좀 봐줘야 되잖아요. 그걸 또 잠깐 볼게요. 여기서 매각 전부로 하고 똑같이 노원구 아파트를 한번 눌러봤더니 이번에는 결과들만 나오는 거예요. 그랬더니 노원구 공릉동에 5억 1천에 나왔던 게 5억 4천3백으로 107%, 즉 감정가를 넘겼다는 얘기는 이 정도의 아파트라면 기다리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리고 이 107% 들어왔을 때 그러면 요게 낙찰가율이 되는 거고요. 요 감정가 대비했을 때 5억 1천만 원 분의 5억 4천3백이 바로 낙찰가율인 거고. 밑에 잠깐 볼까요? 106%, 104%, 102%. 아, 노원구에 있는 아파트들은 최근에 100%가 넘었구나. 예전에 감정평가된 금액보다는 지금 시세가 훨씬 더 올라갔으니 감정가보다 조금 높이 쓰는 거를 조금 적극적으로 고려를 해 봐야겠다라는 느낌 하나가 있고. 자, 그러면 여기서 이 결과치를 보고 어느 정도 표준 지표 삼아서 그렇죠. 입찰을 하는데 활용을 해도 그렇죠. 좋겠네요.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좀 전에 이제 경쟁률 말씀하셨는데 이 2번째 거 이번에 한번 눌러볼게요. 노원구에 있는 건영 아파트를 눌렀는데 지금 4명이 들어왔죠. 그렇죠? 그래서 4명이 들어와서 신권 낙찰인 거죠. 이렇게 4대 1이라고 되는 거죠. 우리가 청약을 할 때 몇 대 1 하는 것처럼 경매도 마찬가지로 이번에는 조금 낮게 감정가 대비 낮게 들어온 거 한번 볼게요. 여기 94%. 지금 노원구 월계동에 있는 그랑빌 아파트 요건 같은 경우에는 7억에 시작을 했는데 한 번 유찰이 됐었고 2명 들어왔어요. 그러면 2대 1인 거죠. 요때 요게 이제 경쟁률, 그리고 여기 있는 94.44가 낙찰가율. 그래서 만약에 아나운서님께서 나는 노원구에 있는 어떤 요 정도 평수, 좀 소형 평수로 해서 들어가고 싶다. 그러면 최근에 낙찰된 사례들을 모아서 몇 명 정도의 몇 %로 낙찰이 되는구나를 적용시키면 대략 잡아서 내가 95%로 들어가자. 한 3명 정도, 4명 정도 들어올 것 같다. 이런 참고 자료가 생기는 거죠. 대표님, 그렇다면 여기 1차에는 유찰이라고 돼 있는데 네. 이 유찰에 대해서 좀 궁금한 부분이 있는데요. 네. 이 유찰은 그러면 단 한 명도 네. 입찰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얘기인 건가요? 아주 정확하게 꼬집어 주셨는데요. 일반적인 경우로는 유찰은 아무도 응찰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감정가가 7억인데 지금 현재 시세가 7억 5백이야. 그럼 지금 내가 굳이 경매를 통해서 낙찰받을 이유가 없죠. 그렇죠? 훨씬 더 저렴하게 해야 차익이든 수익이든 생기는데 그런 경우가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어떤 이 권리상의 하자가 있어서 임대차 보증금이 3억인데 그걸 다 떠안아야 돼. 그래도 들어가면 안 되겠죠.
그렇게 아무도 응찰을 안 했을 경우가 보통은 유찰인데 가끔 생기는 일들이 누군가는 응찰을 했어요. 했는데 무효 처리가 되는 경우가 흔치 않게 나와요. 법인이 응찰을 했는데 법인이 응찰할 때 필요한 서류들을 못 냈다든지, 대리 응찰을 하는데 대리인이 필요한 위임장을 못 냈다든지, 또는 그 입찰 기재서 할 때 숫자를 좀 바꿔서 무효 처리가 됐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유찰 처리가 됩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건 조금 약간 상식 밖의 질문일 수도 있는데요. 말씀하세요. 이 감정가가 만약에 7억인데 네. 내가 만약에 2억 내지는 3억에 입찰을 했다. 무효죠. 그런 경우에도 감정가가 7억이고 그 건이 최저 매각계로 나온 상태가 1차잖아요. 그러면 지금 7억이면 이 상태에서는 무조건 7억 이상을 써야 되고, 또 유찰돼서 5억 6천이면 5억 6천 이상을 써야지만 유효가 되는 거예요. 근데 2억 3천을 2억이든 3억이든 요 타이밍에 썼다는 건 무효가 되겠죠. 그런데 만약에 어떤 하자로 인해서 유찰돼서 2억 이상 써야 되는 조건에서 2억 3천을 썼다. 그때는 유효가 되죠. 그렇다면 그 유찰이 좀 잦은 물건들에 대해서는 뭐가 과연 유찰의 사유인지와 그 유찰가가 지금 얼마만큼 떨어지고 있는지를 잘 분석해서 입찰에 한번 응해보는 것도 좋겠네요. 물론이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특수 물건 중에 하나가 선순위 임차인들인데 별 내용은 사실 딱 아직 보면 별 내용들이 아닌데, 요건 그 공부를 아직 좀 덜 하신 분들은 조금 같이 그냥 한번 볼게요. 지금 감정가가 7억인데 지금 한번 다운이 돼서 5억 6천에 들어와 있는 물건이에요. 물론 낙찰이 된 케이스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임차인 분이 한 분이 계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분이 이사를 2011년 8월 2일 날짜에 했나요? 그러면 2011년 8월 2일자에 들어왔을 때 요 분은 이 채권자들, 근저당권자들이나 가압류권자들보다 가장 위에서 먼저 들어오신 분이죠. 그래서 이 분은 본인이 갖고 있는 요 4억 4천을 낙찰자한테 떠넘길 수도 있고, 또는 이 경매 절차가 끝날 때 배당을 받을 수 있는데, 요 분은 배당을 받겠습니다라고 액션을 취한 상태라 4억 4천을 낙찰된 대금에서 받으니까 이 들어오시는 분들이 아무 문제가 없죠. 그러니까 90% 이상이 낙찰이 될 수 있는 케이스입니다. 네. 제가 또 이 낙찰에 대해서 좀 알아보다 보니까요. 흔히 또 이런 경우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흔치 않은 케이스기는 한데 원 단위로도 낙찰이 되고 안 되고도 네네, 또 맞아요. 결정이 된다고 하는데, 맞아요. 자, 그럼 도대체 이렇게 낙찰 받아 가시는 분들은 어떤 분들입니까? 정말 경우의 수가 많은 것 같아요. 지금 원 단위라는 말씀을 하셔서 저도 입찰을 할 때는 항상 원 단위까지 좀 쓰는 버릇이 있어요. 제가 최근에 그 부천 지원에 입찰을 들어갔다가 2등을 하고 나왔었는데, 그래도 그 1등 하신 분이 실거주였는지 조금 과하게 쓰셔서 아깝게 좀 폐차를 하긴 했는데, 요 경우를 본다면 6억 6,110만 원인데 어떤 분은 깔끔하게 딱 6억 6천을 쓰신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어떤 분은 6억 6천 썼는데 어떤 분은 6억 6천 110만 원을 쓴 거잖아요. 근데 또 어떤 분은 6억 6천 199만 9천을 쓸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어떤 사례를 봤냐면 딱 이런 차이. 999만 9,999원을 썼는데 어떤 분이 딱 1원을 쓴 거예요. 아, 99원. 무슨 홈쇼핑도 아니고. 네. 딱 이런 차이. 정말 1등은 정말 쾌지를 불렀을 거고 2등은 정말 아쉬웠겠죠. 그런데 아나운서님께서 질문하셨다시피 1등을 하시는 분들이 최근 특히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투자로 들어가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수익률하고 미래 차익을 기대를 하고 들어가시게 되지만, 실거주 하시는 분들은 지금 현재 매물로 나와 있는 것보다 500만 원, 1000만 원, 1500만 원만 싸도 경매로 들어가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실거주 하시는 분들이 일반적으로는 낙찰 케이스가 더 높고요. 그 외에도 뭐 MPL이라고 혹시 들어보시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는데, 이 근저당권을 사신 분들은 그 채권 최고액만큼 더 입찰가를 써낼 수 있기 때문에 살짝 지금은 어려울 수 있지만 더 디테일하게 설명드리는 건 좀 어려워요. 채권 최고액이라고 하는 건 근저당권자들이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들인데, 아예 그 근저당권을 더 싸게 사서 내가 이거를 1억 5천에 샀는데 배당을 2억까지 받으면 2억을 입찰을 쓸 수가 있잖아요. 그런 분들, 또는 경매 컨설팅 하시는 분들은 조금 더 공격적으로 쓰시는 경향이 있죠. 그렇다면 이제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좀 그 입찰에 한번 좀 응해보고 싶은데, 네. 그 낙찰가율이라는 거, 네. 한마디로 제가 입찰할 때 얼마를 써야 되는지에 대한 그 비용을
보통 어떻게 알아보고 체크를 할 수가 있을까요? 경매를 제대로 공부를 하려면 끝도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이제 아파트가 어떻게 보면 경매 물건에서 가장 쉽거든요. 그러면 오늘 아나운서님을 위해서 한번 골라볼까요? 그럼 아파트를 우리 계속 원하시는 동대문구 말고 오늘은 다른 지역으로 한번 다른 가보겠습니다. 지역으로 한번 해볼까요? 네. 오늘은 서울시 네. 강서구로 한번 가볼까요? 강서구. 네네. 좋죠. 강서구. 강서구에 있는 아파트로 한번 네네. 들어볼게요. 자, 물건 수가 지금 10건이 나왔어요. 그죠? 10건. 10건이면 지금 일단 금액은 차치하기로 하고 한번 물건을 한번 보려고 하는데 사이즈로 볼 때는 어느 정도가 지금 좀 좋아 보이시나요? 보통 한 20평 이상은 돼야지 20평 그래도 이상? 네. 30평 언더로. 네네. 그러면 지금 84는 33평이 좀 넘어가는 거니까 요거는 지분 매각이니까 일단 빼고 30평 이상이고 이거 대형 평수들이고 요건 좀 작아요. 방화 5단지 그리고 요건 지분 요거 84 요거 76 요런 정도로 한번 보았으면 좋을 것 같은데 네네. 가격대도 그렇고. 괜찮습니다. 네네. 이거 한번 유림 노르웨이 숲 한번 볼까요? 네. 뭐 건물을 좀 이쁘게 생긴 것 같아요. 이거 한번 볼게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예전에 3억 9,900에 나왔는데 지금 무려 지금 8천만 원이 다운이 됐어요. 그렇죠? 20% 다운이 돼서 서울에 있는 한 30평 정도 가까운 요 아파트를 지금 3억 2천 정도에 지금 배팅을 해볼 수 있는 요 물건인데 우리가 경매할 때 제일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항상 이거 낙찰받고 내가 힘든 일이 생기는 거 아니야? 권리 분석에 뭐 있으면 뭘 물어줘야 된다는데? 근데 통상 우리가 권리 분석을 할 때 한번 들어가 보니까 여기 근저당 가압류 쭉 있어요. 다 돈 받을 사람들 모였어요. 이분들은 어차피 이 경매 물건이 낙찰이 되면 그 금액으로 자기들끼리 순서 정해진 걸로 배당받고 나머지는 다 등기부에서 깔끔하게 사라지는 그런 채권자들이에요. 말소 기준 권리 밑에는 다 소멸됩니다라는 거이죠. 그리고 위에 올라가 봤어요. 임차인들은 등기부상에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임차인이 3억이다, 4억이다 보증금이 있는데 그걸 떠안을 때 그때 정말 잔금을 안 내고 보증금을 포기해야 되는 사례가 나오는 건데 이 건 보니까 임차인이 없으며 전부가 소유자가 점유를 사용합니다. 즉 무슨 위험이 없다. 우리가 떠안는 위험이 없는 일반 매물인데 아주 초급매로 8천만 원이 다운된 물건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일단 요거 하나를 정했으니까 우리 이제 아나운서님께서 요 물건을 해놓고 여기다가 관심 물건 이렇게 해놓고 등록을 해놓고 요 물건 내가 한번 임장을 가봐야겠다라고 화곡동에 있는 요 물건에 가봐야 되겠죠. 7층 층 나쁘지 않네요. 7층이면 딱 좋네요. 그렇죠. 네. 그리고 2004년이니까 한 15년 됐네요. 그렇죠. 아주 오래된 물건 아니고 그리고 위치도 잠깐 보시면 더 좋겠죠. 가시기 전에 위치를 한번 보면 까치산역. 서울에 있는 아파트 3억대 갖고 가기 쉽지 않죠. 네. 가보시고 물건이 마음에 드시면 아까 얘기했던 그래 화곡동 쪽의 아파트의 경쟁률은 최근에 얼마나 있었지? 낙찰가는 몇 프로였지? 그러면 그거를 검토해서 이 물건을 해당되는 매각기일 날 입찰보증금 3,192만 원 갖고 가시면 첫 번째의 입찰 시도가 되는 거겠죠. 대표님, 그렇다면 보통 이제 유찰된 물건들을 한번 이렇게 도전을 해보는 것도 굉장히 좋죠. 좋은 어떤 전략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물론이죠. 자, 이렇게 좋은 조건에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찰이 돼 있는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있죠. 그런 경우들은 보통 왜 그럴까요? 제가 유찰된.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건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임차인에서 우리가 떠안는 임차 보증금이 없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만약에 여기 임차인이 한번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리고 그 시세가 지금 4억이라고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그럼 4억이면 전세가율을 한 60% 정도만 따져보더라도 6, 4, 24면 2억 4천이죠. 보증금이. 네네. 그러면 2억 4천의 보증금을 갖고 있는 선순위, 다시 말해서 여기 있는 근저당권 가압류보다 제일 위에서 이사한 임차인이 2억 4천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 그 2억 4천을 우리가 떠나야 된다. 그러면 우리가 무조건 2억 4천을 물어놔야 되니까 4억에서 3억, 2억 4천 밑으로 떨어져야 우리가 배팅을 한단 말이에요. 2억 4천이라면 지금 4억에서 2억 4천이면 1억 6천이죠. 1억 6천의 낙찰을 받아도 2억 4천의 임차 보증금을 떠안아서 4억에 받은 꼴이 돼요. 그러면 1억 6천보다도 더 내려가야 되는 거죠. 유찰 횟수가.
그렇죠. 그렇다면 이 감정가 자체가 어떻게 보면 경쟁력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당연하죠. 우리가 어차피 더 떠안아야 되는 금액이기 때문에 그 인수보증금 떠안아야 되는 금액을 요 시세에서 빼서 그 금액만큼 계속 유찰을 시킨 상태에서 입찰을 하셔야 되는 거죠. 네, 오늘은 좀 실질적인 사례로 저희가 조금 함께 봤는데요. 여러분 어떠세요? 이렇게 실질적인 사례로 한번 입찰이 진행되는 과정 한번 설명해 드려봤는데 여러분들께서도 충분히 낙찰받을 수 있으시겠죠? 가능합니다, 여러분. 이용욱의 생생경매, 우리 모두가 낙찰받는 고수가 되는 그날까지 저희는 유익한 컨텐츠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